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파이어족의 가장 큰 함정은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데 있다는 사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만 확보하면 심리적 자유까지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라고 믿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데이터를 보면 이 믿음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파이어족 초기의 자유가 주는 해방감은 분명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일과 역할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된 위험 요인은 바로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이 공허함은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의 붕괴에서 시작되는 깊은 심리적 피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48세 조기 은퇴를 선택한 전직 IT 개발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첫 3개월 동안은 회복의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에게 여유를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제는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오전 10시가 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처음엔 달콤했지만 반복되면서 하루의 중심이 흐트러졌고 자신이 점점 게을러지고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통 함정의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축소입니다.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파이어족이 되면 이 연결 구조가 한 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고립감이 빠르게 밀려옵니다. 특히 스스로 내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퇴직 후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침묵의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관계 단절이 심리적 후폭풍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된 위험은 역할 상실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중심으로 자존감을 유지합니다. 팀장, 선배, 전문가, 문제 해결자 같은 여러 역할들이 하루의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파이어족이 되면 이 역할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며 자신이 더 이상 쓸모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성취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공백은 더 크게 느껴지고 심리적 흔들림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 은퇴 전문가는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을 잇는 데서 오는 충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공통 함정은 재정적 자유에 대한 과신입니다. 은퇴자들을 상담해온 전문가들은 파이어족 중 상당수가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경험하면서 계획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고했습니다. 특히 부모 돌봄 비용, 자녀 지원, 건강 문제 같은 변수들은 평균치 계산으로는 잡히지 않는 현실적 부담입니다. 이 지출 변수가 스트레스가 되면 심리적 압박이 커져 은퇴 생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돈을 충분히 준비했어도 미래 불확실성이 머리를 짓누르는 순간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주목한 함정은 삶의 리듬 상실입니다. 일이 사라지면 하루 루틴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버거워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상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산성과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 리듬 상실은 장기적으로 몸과 마음의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실제로 계획적 루틴을 만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 변화는 은퇴 5년 후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문가 100명이 꼽은 파이어족의 공통 함정은 모두 돈보다 삶의 구조와 심리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인생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삶의 만족도가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자유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그 힘을 잃으면 시간이 많아져도 삶은 작아지고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결국 파이어족의 성공 여부는 재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얼마나 건강하게 설계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루틴과 역할, 관계와 활동,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목표가 함께 존재할 때 비로소 조기 은퇴는 행복한 선택이 됩니다. 당신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하루를 살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입니다. 파이어족의 진짜 자유는 그 그림을 직접 그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100명이 꼽은 파이어족의 공통 함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구조가 무너지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파이어족이 되면 시간적 여유와 재정적 안정 속에서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은퇴 전문 상담가와 심리학자들이 수년간 수천 명의 은퇴자를 만나 축적한 관찰 자료는 이 이상적인 상상과는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초기의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고 경제적 준비가 충분했음에도 정서적 균형을 잡지 못해 어려움에 빠지는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기 은퇴나 파이어족처럼 일상에서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는 형태의 은퇴는 전통적인 은퇴보다 더 큰 심리적 충격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금융 컨설턴트는 파이어족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은퇴 1년 이내에 예상하지 못한 심리적 공허감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피로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회복 이후 찾아오는 정적의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바쁘게 움직일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욕 저하, 집중력 감소, 무기력감이 이어지며 생활의 질이 하락하는데 문제는 그 원인을 재정적 불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돈이 아니라 정체성의 공백이 문제인데도 이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작은 재정적 변수에도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핵심 함정은 관계 구조의 붕괴입니다. 직장은 하루의 일정과 더불어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유지해주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회의, 동료들과의 대화, 업무 협력 과정은 일상적이지만 안정적인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파이어족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끊어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관계의 기반을 잃고 고립감이 빠르게 확장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고립감을 지연 작동형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데 은퇴 직후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서서히 심리적 기반을 흔들어 결국 정서적 침체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실제 사례로 45세의 파이어족을 실현한 전직 마케팅 팀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은퇴 직후 몇 달 동안은 기분 좋은 해방감을 느끼며 여행과 취미 활동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직장 밖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좋았는데 내가 가진 역할이 사라지니 관계도 자연스럽게 약해졌다는 말이 주변에서 들려오자 그는 자신이 회사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파이어족이 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역할 상실 역시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공통 함정입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맡고 있을 때 안정감과 자존감을 유지합니다. 역할은 자부심의 근거가 되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며 나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주는 정체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파이어족은 이 역할의 대부분을 하루아침에 잃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고 성장한다는 감정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허무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 감정은 재정적 안정과는 무관하게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정신건강 분석 데이터를 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시기는 은퇴 직후가 아니라 은퇴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역할 상실감이 가장 크게 심리적 타격을 주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은퇴자들이 흔히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재정적 자유에 대한 과신입니다. 그들은 은퇴 전에는 계산 가능한 숫자만으로 미래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생활에서는 계산에 잡히지 않는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부모 요양비, 자녀의 갑작스러운 지원 요청, 본인의 건강 문제, 예기치 못한 생활비 폭증 같은 변수들은 대부분의 파이어족이 예측하지 못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지출 변동성이 심리적 불안을 자극하면 은퇴 생활 전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파이어족의 재정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액이 아니라 변동성 대응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즉 돈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파이어족이 놓치기 쉬운 함정으로 삶의 리듬 상실을 강조합니다. 직장 생활은 의도하지 않아도 강력한 루틴을 제공합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 과업을 수행하며 휴식을 취하는 이 흐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파이어족은 이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버거워합니다.
규칙적인 기상과 식사, 적당한 활동량, 의미 있는 목표 설정이 무너지면 신체적 활력과 뇌 기능도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은퇴 후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 인지 기능은 5년 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함정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파이어족의 성공 여부는 돈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만 확보하면 자동으로 행복이 따라올 것이라고 믿지만 전문가들은 이 믿음이 오히려 파이어족을 가장 깊은 위험으로 몰아넣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단순히 시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능력은 재정적 기반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관계적 지지, 규칙적 리듬, 자아 역할 같은 요소들이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파이어족을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를 시작한 사람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돈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나에게 어떤 역할이 남아있는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어떤 활동에서 의미를 느끼는지, 하루의 리듬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없이 은퇴를 선택한다면 재정적 자유가 오히려 심리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대로 이 요소들이 잘 갖춰진 사람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훨씬 안정되고 충만한 은퇴 생활을 누리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파이어족의 진정한 성공은 돈으로 시작하지만 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란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건강하게 채울 수 있는 나만의 구조를 갖추는 데서 완성됩니다. 삶의 목적과 속도, 관계와 역할이 함께 움직일 때 파이어족은 비로소 행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는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얼마가 있어야 은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입니다. 원하는 하루를 설계하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진짜 교훈입니다.